안녕하세요. 이번 강부터는 이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는 CS 개론 파트부터 먼저 진행하도록 하고요. 이후에 CS 전략, 그 다음에 고객 실무론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CS 개론 제1장 고객 만족 관리 파트인데 그 부분 중에서도 CS 관리 개념 파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객 만족 정의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 만족을 설명하려면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부분이 기대 불일치 이론이죠. 그래서 고객 만족 이론은 기대 불일치 이론의 근간에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그 이론을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 그냥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우리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그죠? 서비스를 구매할 때 먼저 어떤 기대를 가지고 가죠. 그 제품에 대한 어떤 기대 수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구전에 의해서 영향을 받든 아니면 다른 고객들의 어떤 평가, 고객 만족도를 보든 그런 것들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후에 이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를 하겠죠. 구매하고 난 다음 구매 후 성과에 대한 것을 비교를 하겠죠. 물건을 구매한 다음 써본 다음에 성과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좋다 나쁘다라는 개념은 좋다 나쁘다보다는 만족한다 불만족한다라는 개념은 기대와 성과의 어떤 비교 개념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매 전의 기대와 구매 후 성과를 비교를 해서 성과가 크다라면 어때요? 만족으로 이어지겠죠. 그 다음에 성과보다 기대가 크다라면 불만족으로 이어진다 라는 게 기대의 불일치 이론이죠. 그래서 올리버라는 학자가 제시하였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기대 불일치 이론을 알고 그 다음에 고객 만족에 대한 설명, 그래서 지금 설명한 게 전체적으로 문장으로 나타내면 이런 문장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매 전 기대에서부터 구매 과정, 그 다음에 구매 후 성과 과정에서까지의 느끼는 포괄적인 감정 전체가 고객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제공자는 우리가 구매 전도 관리를 해야지만 고객의 구매 기대를 형성하게 하기 위해서 기업체에서는 뭘 하나요? 광고를 하죠, 그죠? 그래서 직접적인 어떤 구전에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마케팅으로 광고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구매 중에서는 친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한다라든가 또는 제품 설명을 잘해준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구매 후 부분 같은 경우는 기업체에서 제어할 수 있는 부분,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지만 써보고 난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무엇을 해주나요? 애프터 서비스를 진행을 해주죠. 그죠? 그런 사후 서비스 관리까지 전반적인 걸 모두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업에서는 구매 전 기대에서부터 해서 구매 중 단계, 구매 후 단계까지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고객 만족에 대한 이제 학자의 정의가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게 굿맨과 올리버죠, 그죠? 그래서 최근 경향에서는 코틀로도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기 있는 학자들은 다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정의는 굿맨이 하였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굿맨의 정의를 살펴보시면은 이제 고객 만족은 상품이나 제품을 구매를 하였다, 서비스를 구매하였다, 구매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재구매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후에 신뢰감이 연속되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 신뢰감이 연속되는 상태가 된다라는 건 신뢰하기 때문에 다음에 또 그 제품을 재구매할 의향이 높아지는 거죠. 이걸 만족이라고 정의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정의고요. 자, 굿맨이 정의한 정의는 시험 문제에서 정의 전체의 보기와 같이 정의한 학자 찾는 문제 유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 채우기 문제가 있어요. 굿맨이 제시한 정의 중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는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두 개 다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올리버가 제시한 정의는 키워드가 성취 반응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의고사 2차 1번 문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제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나중에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성취 반응은 아까 전에 기대 불일치 이론을 제시한 학자가 올리버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기대 대비 성과, 성취 반응을 본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코틀러가 제시한 것은 여기도 보시면 성능과 비교해서 나타나는 즐거움이나 실망감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웨스트브룩과 누먼 같은 경우는 구매, 비교, 평가, 선택하는 과정, 이 전체적인 과정에서 고객이 경험하는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인 감정이라고 설명을 하죠. 그 다음에 앤더슨 같은 경우는 뭐 똑같이 포괄적인 감정 프로세스라고 있기를 해요. 구매 전부터해서 구매 후까지. 그래서 고객의 만족, 불만족을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하여 고객의 사용 전 기대와 사용 후 성과를 평가한 결과로 고객 만족을 이해했다. 결론은 모두 다 비슷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쓰는 키워드들이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외우려면 학자들이 그 핵심으로 더 중요하게 제시한 키워드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매 하면 재구매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올리버 하면 성취 반응. 이 두 가지는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살펴보시면 제가 교재를 같이 보겠습니다. 교재 저희 보시면은 여기 보면 기출 유형 문제 중 일부는 주관식으로 변경하여서 작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주관식으로 되어 있는 문제는 주관식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이 부분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여기 문제 이제 15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문제가 유형별로 체킹을 해놨죠. 그죠? 그래서 문제 군맨이 정의한 이제 문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군맨의 정의에서 보기 가로에 알맞은 용어는 해서 아까 전에 앞에 나왔던 문제죠. 그죠? 가로 채우기. 어떤 거? 재구매 찾아주시면 되고요. 실제 시험 문제는 1, 2, 3, 4, 5 예시가 나오겠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군맨의 정의를 이렇게 정의를 한 학자는 해서 우리가 군맨을 찾는 문제가 또 한 문제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 기출 유형 문제 중에 이제 만족이란 가장 최근에 나온 문제예요. 사람들의 기대치와 그 제품에 대해 자각하고 있는 성능과 비교하여 나타나는 즐거움이나 실망감으로 정의한 학자는 코틀러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우리 본문으로 넘어오면 이렇게 나왔던 문제 유형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교재에서 보기 편하시게, 자, 이렇게 재구매는 교재에도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제가 색깔을 다 바꿔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보기 좋게. 그래서 재구매, 그죠? 그 다음에 성취 반응, 이렇게 해서 다 나눠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앤더슨 코틀러는 책에 지금 색깔로 바뀌어져 있는 것은 책에 있는 문제, 나온 문제를 다 체크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웨스트브룩, 누먼, 올리버 다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다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은 고객 만족 편익에 대한 것까지만 한 강으로 묶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에서는 고객 만족을 왜 시켜야 되는가? 그럼 고객 만족을 했을 때 기업에 주는 편익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뭐 이걸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족하게 되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이후에 만족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죠? 구전을 하죠. 써봤더니 이게 되게 좋아 라는 어떤 긍정적인 구전을 해요. 부정적인 구전을 했을 경우에는 뭐 고객의 이탈률이나 또는 매출이 하향으로 조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긍정적인 구전이 확산되고 이 만족한 고객은 또한 무엇을 해요? 재구매할 의도가 생기겠죠. 그래서 긍정적인 구전이 확산이 된다라면 고객 이탈은 감소하겠고요. 계속 재거래를 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은 상승하겠죠. 그 다음에 시장의 수요 곡선 어때요? 하향으로 조정이 될까요? 상향으로 조정이 될까요? 상향으로 조정이 되겠죠. 그리고 구전을 통해서 신규 고객이 창출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약화되겠죠. 강화가 아니라 약하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틀어지는 부분을 보시면은 자, 빨간색으로 되어지는 상향, 하향 정확하게 기억하기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상 시험 문제로 나오면 아, 상향인가?
하향인가? 라고 고민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수요 곡선이 어때요? 저때요? 이런 얘기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나왔을 때는 조금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다음에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의 민감도가 강화된다, 약화된다.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족한다라면 제품 가격이 뭐 10% 올린다고 상향 조정한다고 해서 그닥 뭐 영향을 받진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명품 같은 경우는 가격을 많이 올려도 저항을 하지 않죠. 그죠? 뭐 당연히 올려야 돼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충성도가 높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는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책에 있는 문제 유형으로 살펴보시면은, 자, 15페이지 보시면은 나오죠. 그죠? 15페이지. 다음 중 고객 만족이 기업에 주는 편익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에서 문제가 나오네요. 그래서 구전의 효과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신규 고객 창출 맞춰보죠.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됐죠? 상승이 되었죠. 그 다음에 시장의 수요 곡선이 이게 하향인가요? 하향이 아니라 아까 뭐라고 나왔죠? 위에 보시면 시장의 수요 곡선이 상향으로 조정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서비스 가격의 민감도가 약화된다 해서 답은 4번이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이제 체킹을 하셔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시장의 수요 곡선이 하향 조정인지 상향 조정인지 이 두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강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강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